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예, 오늘은 일본 근대불교 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일본 불교의 시카고 만국 종교회의 참석의 의미, 동양의 대승불교 세계화의 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그 일본 근대불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일본의 그 불교가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 이면에 있었던 그런 불교 탄압의 그런 과정을 좀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미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와 그 연장선상에서 그 일본의 불교라고 하면 동양의 불교니까요. 그 동양의 불교가 세계화의 그런 어떤 세계의 무대에 나서는 그런 과정이 시카고 만국 종교 회의인데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만국 종교 회의에 대해서 아마 많이 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강의 개요는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시작되는 일본의 근대 불교는 패불 해석의 불교 탄압을 극복하고 1879년 도쿄대학에 불교 강좌가 개설되면서 새로운 불교 재활의 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불교 재활에는 많은 불교인들의 희생과 노력이 기울여졌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불교 재활의 과정에서 불교가 세계화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1893년 시카고 만국 종교회의 참석이다. 이 시카고 만국 종교회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종교적 진리를 필요한 것으로 정신적 진리에 대한 본격적인 대논의의 장이었다. 본 강의는 시카고 만국 종교회의가 어떤 회의였는지 아울러 일본의 불교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아시아의 종교적 진리를 전승한 동양의 대승불교가 세계화의 일보를 내딛는 계기가 된 만국 종교회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본 강의를 통해서 도모하고자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의 그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의 그 대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시카고 만국 종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모습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만국 박람회의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카고 이 종교회의는 시카고 만국 박람회의 한 행사의 그 일원으로 개최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그 만국 종교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는 여기 있듯이 The World Parliament of Religions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만국 종교회의라고 말하는데요. 1893년 9월 11일에서 27일까지 개최가 되었는데 이것은 실제 이제 만국 박람회 행사의 한 그 행사로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콜롬비아 만국 박람회의 행사 중에 하나로서 열렸는데요. 이것은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 400년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로서 개최된 제15회 만국 박람회인데 이 박람회 중에 한 행사로서 만국 종교회의가 열렸던 거고요. 41개 종교에서 210명의 그 대표자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국 종교의 조직위원장은 존 헨리 바로스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시카고 제1장로파 교회의 주교이면서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지내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만국 종교회의 오프닝 때 10번의 종이 울렸는데 아마 그것이 세계의 그 어떤 그 전승하고 있는 10대 종교를 의미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세계의 10대 종,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자이나교, 조로아스타교, 이슬람교, 불교, 신도, 유교, 도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만국 종교회는 당연히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입장에서 뭐 추진이 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기독교의 세계화가 본래의 의도였지만 종교 간의 대화로서 새로운 그런 어떤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기독교가 다양한 종교와 이런 관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당시 그 시대 서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종교학적인 이념을 제공했던 그 막스 뮬러와 같은 막스 뮬러, 프리드리 막스 뮬러 이런 분들 그의 비교 종교학적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에 굉장히 그 영향을 주고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제 그런 다른 종교를 서로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행사가 그런 것으로서 가장 본격적으로 개최된 게 이 만국 종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만국 종교회의에 일본의 그 일본 불교계의 그런 어떤 참여자로서 일본 대표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 불교의 그런 어떤 참가자로서 이제 네 분이 이렇게 그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도기호류, 그다음에 아시즈 지츠젠, 그다음에 샤쿠소엔, 야츠부치 반류.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젊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 그 도기호류 이런 분도 굉장히 그 진원종에 계시지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샤쿠소엔 당연히 아주 일본 임재종의 원각사 그 관장으로서 굉장히 일본 불교 근대 불교에 큰 그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특히 만국 종교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족적을 남겼는데 그것이 이제 샤쿠 소엔의 발표문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동양의 그 불교적 대승불교의 전통에서의 선을 젠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면서 이 젠으로서 이제 서양의 선이 알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동양의 대승불교의 정신을 알게 된 아주 그런 것을 알려준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샤쿠 소엔 이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네 분이 참석을 해서 발표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 조직위원이었고 또 이제 그런 그 만국종교회의 본부로부터 참가를 요청받은 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시마지 모쿠라이 난조 분류. 특히 시마지 모쿠라이는 불교 페불 해석에서의 그 극복에 큰 역할을 하셨고 이 난조 분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막스 뮬러의 실질적인 제자로서 일본인 제자로서 그 학위를 한 그런 분으로 실제 이제 그런 그 막스 뮬러라든 서양에 대한 서양 불교, 서양 종교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일본 불교계가 참석할 수 있는 뒤에서의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 불교 말고 그 신도에서도 신도 실행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참석을 하고 또 기독교 도시아 대학의 오자키라는 분 이런 분도 실제 기독교의 대표로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측의 통역으로서 노구지 뭐 젠지로 그 다음에 샤쿠 소엔 개인 통역으로서 노구지 뭐 요정가요? 요상 노구치라는 분, 뭐 이런 분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미국에 유학하면서 일본에서 가신 분들은 아니지만 히라이 긴자, 기시모토 노부타 이런 분들은 실제 이제 그 후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활동을 하시지만 실제 그 만국 종교회의 안에서도 큰 그런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발표를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샤쿠소엔 그 임재정의 샤쿠소엔의 원고가 불교의 요지 및 인과법인데 요것을
The law of cause and effect as taught by Buddha.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영문으로 번역하신 분이 스스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이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제가에 있으면서 그 샤쿠 소엔의 제가의 제자로서 그 원가사에 그 적을 두신 분이었는데 실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일본 불교 특히 선, 젠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런 계기가 이제 만국 종교회에서 열리는데 그것이 이제 이 샤쿠 소엔의 강의를 발표를 들은 폴 케러스라고 하는 오픈 코트사의 사장인 폴 케러스 사장이 샤쿠 소엔의 발표를 듣고 나서 영문으로 이제 불교를 소개할 사람을 추천을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샤쿠 소엔이 스즈키 다이세츠를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스즈키가 그 추천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실제 이제 다양한 그런 불교와 관련된 책을 쓰면서 서양의 그런 동양 불교가 소개되는 계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 샤코 소엔이란 분은 이미 이제 만국 종교에 참여 전에 이 게이오 대학 그 출신인데요. 1877년부터 스리랑카에 유학을 했고 또 젊은 나이로 그 원각사파 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1919년에 돌아가시는데 1921년에 1920 아마 그분이 유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21년 도쿄 대학에 인도 철학 제2 강좌가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게 되어요. 아마 돌아가신 그 유지로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국종교회의 일본 대표단 요 네 분하고 그 통역자 아마 그리고 개인 그 샤쿠 소엔의 그 개인 통역자 이렇게 6분이고요. 샤쿠 소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일본 대표단 참석 배경 그리고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당시 서양에서는 비교 종교학 등의 그런 학술적 입장에서 종교를 다양한 그런 종교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비교 종교학적인 내 것만이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서로 인정하면서 이제 비교하는 그런 입장의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만국 종교회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시카고 지역의 교회 관련하신 분들도 이러한 풍조의 영향을 받고 만국 박람회의 종교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런 어떤 불교인 종교가로서 시마지 모쿠라이, 난조 분류 등이 조직위원이 되어서 일본 대표단을 조직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시마지 모쿠라이는 일본 대표들의 참석의 그런 필요성을 강조해서 그 인물 선출 등에 대해 논의를 촉구를 하는 그런 글들을 쓰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실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이제 시마지와 난조는 참석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일본 대표단으로 거명된 앞에 그 네 분도 실제 이제 불교계의 대표로서 언급은 되었지만 불교계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막판까지 이 네 분이 거명이 돼서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네 분을 불교계에서 이제 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모든 걸 이렇게 해서 불교계 대표로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의견이 좀 갈려서 그렇진 않고 결국 네 분이 참석은 하지만 그 네 분 개인적인 그런 역량을 통해서 재정적인 확보 등을 해가지고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세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저도 찾아본 거 보니까 일본 대표단이라고는 해도 실제 이제 일본 불교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거는 마지막에는 개인이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참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자발적인 재정 확보 등을 통해서 참가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국 종교의 원 목적은 기독교의 그런 어떤 선양에 있었던 것 같지만 다양한 종교인의 발표와 영향으로 기독교 외에 다양한 종교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기회가 되는데 특히 힌두교를 대표한 그런 스와미 비베카난다
그 다음에 스리랑카의 그런 아나가리카 다르마빨라 이런 분들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예,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 일본의 대표단은 물론 진원종이라든가 임재종 이렇게 이제 각 종단에 있었지만 이런 분들도 각 종파의 교유가 아니고 불교의 전체적인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상을 나누어 발표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단에서 발표한 대승불교의 그런 사상은 동양불교의 전통으로서 대승불교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데 특히 이제 샤쿠소엔의 발표문에 나타난 선의 번역어인 제는 서양에 알려져 대승불교의 정신을 알리는 중요한 그런 용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본 대표단의 활약은 일본 국내에도 상세히 알려져서 불교계가 더욱더 그 사회적 영향을 갖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그런 종교 간의 대화가 실제 이제 이루어지는데 1896년에는 불교, 신도, 기독교의 그런 종교 대화가 실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도 만국 종교회의의 어떤 영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제 샤쿠 소엔의 그런 어떤 그 역할과 또 불교계의 그런 어떤 그 위상에 대해서 이런 책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불교를 대표하는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 뭐 거의 100여 권 책 중에 한 23권 정도가 영어로 쓴 그런 책으로서 서양의 동양불교를 알린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이런 분들이 이제 샤쿠 소엔의 이런 어떤 계기로서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것 뭐 알고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그 시카고 만국종교회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우리 한국에서 이 시카고 만국종교회의에 대한 그런 논문이 뭐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저도 조금 과문이어서 오늘 소개는 잘 못 드렸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일본의 뭐 그 여러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조금 한일 그런 불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리고 동양 불교가 세계로 이렇게 알려지는 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제가 일본 근대 불교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서 조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중요하고 조금 이렇게 정리를 둬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